자, 이제 단호박 그릇이 완성됐으면 안에 계란을 2개 정도 깨서 넣어줄 거예요. 단호박 사이즈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레시피 영상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알죠? 에그 슬럿 할 때 계란 노른자는 꼭 포크나 숟가락으로 눌러주셔야지 렌지에 돌렸을 때 터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취향에 따라 소금이나 후추 간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슬라이스 치즈 조각으로 넣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번에는 비주얼을 위해 모짜렐라 치즈를 넣어줬습니다. 아, 제 TMI인데요. 드빈치에서 더블 치즈? 그것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치즈가 두툼해서. 저는 일반 단호박을 사용해서 2분 30초 돌렸더니 계란이 굉장한 반숙으로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은 미니 단호박 사용해주시면 2분 30초 정도면 적당히 맛있게 익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라주고 레인지에 40초 정도 더 돌려줬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식의 에그 슬럿이지만 단호박 그릇으로 활용하니까 왠지 모르게 기분이 더 요리를 먹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꼭 해드셔보세요. 이건 고구마 에그 슬럿 영상편이랑 같은 방식으로 해봤어요.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맛은 아무래도 단호박 그릇이 더 낫긴 했습니다. 요것도 그런데 나쁘진 않아요. 방법 똑같으니까 보고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란 익힘 정도는 요게 더 맛있어 보이죠? 단호박 하면 너무나도 유명한 레시피 중 하나였던 아밤요라고 아이스 바무박 요거트인데 단호박 그릇에 안에 그릭 요거트를 넣고 냉동실에 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편의점에 갔더니 그릭 요거트가 팔지 않아서 그냥 액상 요구르트로 만들기를 시도해봤습니다. 냉동 블루베리 활용해 주시는 게 가장 보편적이고요. 원하는 과일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저는 그 전에 제가 직접 따뒀던 아로니아를 넣어줬습니다. 그지? 그래도 안에 조금 남아있는데 조금 해동한 뒤에 반으로 잘라볼게요. 여러분은 그냥 그릭 요거트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구르트가 맛있었던 탓일까요? 아까 바닥 쪽에 샜던 요구르트를 먹었는데도 그때부터 너무 맛있었는데 반갈을 해서 단호박과 아로니아와 함께 먹으니 떫은 맛이 났던 아로니아도 정말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꼭 해드세요. 단호박 요리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메뉴 중 하나죠. 훈제오리 단호박찜인데 원래 찜기를 이용해서 되게 복잡한 요리지만 이번엔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호박을 익히는 것부터 전자레인지를 활용해서 되게 간단한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도 꼭 활용해 보시면 돼요. 이 요리가 아니더라도 앞전에 했던 모든 메뉴도 이렇게 단호박을 익혀줄 수도 있다는 거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훈제오리를 굽고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닦지 않은 채로 제가 그냥 둬봤어요. 이틀인가?
저 되게 귀차니즘 심하죠? 이틀인가 뒀는데도 오리기름이 굳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 몸에 체내에 흡수되더라도 기름이 굳지 않아서 혈관을 막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닭가슴살 질릴 때 오리고기도 자주 활용을 해봅시다. 단호박 스프 이것도 정말 너무 맛있어요. 저처럼 고황작물 러버들 계신가요? 꼭 고구마와 단호박 레시피 둘 다 꼭 해드셔보세요. 익혀둔 단호박을 조각 내서 넣고요. 저는 밤이 있어서 밤도 추가해줬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넣고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이 재료들을 냄비에 넣고 약한 불에 계속 저어서 끓여주는 거예요. 저 단맛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꿀도 한 스푼 넣어서 같이 끓여줬습니다. 그런데 막 엄청 달아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물론 제 입맛에는요. 그럼 당도는 취향껏 조절해 주시고요. 대신 저랑 꼭 약속할 거 이렇게 완성될 때까지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바닥에 눌러붙지도 않고요. 뽀글뽀글 기포가 생기지도 않고 위에 막 같은 게 생기지 않아서 더 부드럽고 맛있어요. 나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은 그냥 두셔도 돼요. 배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요건 좀 난이도가 있는 레시피예요. 평소에 나 요리에 자신 좀 있는데 아니면 이 정도는 나 시도해 볼만하다 라고 하시면은 차례차례 영상 보고 시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물은요 처음 먹어보는 맛과 꽤 고급스러운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마치 비건이 된 느낌이 납니다. 시도 꼭 한번 해보세요. 곡물가루 준비해 주시고요. 정말 살짝 익힌 반숙 정도의 계란도 삶아서 준비해 주세요. 닭가슴살과 버섯, 저는 식감이랑 건강을 위해 버섯 추가해 줬어요. 잘게 썰어서 볶아줍니다. 후반부에 반죽을 덮어서 한 번 더 익혀줄 거라서 여러분들이 반숙을 많이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계란을 덜 익혀주시면 됩니다. 단호박은요, 앞전이랑 다르게 좀 속재료만 사용하는 거 위주로 해줄게요. 그래서 껍질에서부터 분리를 해줍니다. 자, 어느 정도 단호박 반죽이 완성됐다면 아까 볶아둔 닭가슴살과 버섯을 소분소분해서 넣어주세요. 처음에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도중에 빼낼 수도 없고 반죽이 조금 찰기가 덜해질 수 있어서 뭉칠 때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도마 위에 곡물가루를 한층 펴서 잘 깔아주세요. 그런 다음 뭉쳐둔 반죽을 약간 토톰하게 해서 얹어줍니다. 그런 다음 계란이 들어갈 부분을 손으로 살짝 온폭하게 눌러주세요. 계란은 얹고 반죽을 한 번 더 위에 덮어주고 계란 사방 측면을 모두 감싸줍니다.
반죽을 그래서 계란보다 조금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모든 면을 곡물가루로 덮어줄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영상 속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모양 잡기가 쉬워요. 저는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줬는데요. 곡물가루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팬에 기름 살짝 두르고 구워주셔도 됩니다. 180도에 20분 맞춰놓고 제가 도중에 열어서 확인을 했었는데 6분 남기고 꺼냈으니까 한 15분 정도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주얼은 아까 전과 조금 크게 다를 건 없지만 겉이 조금 더 바삭해진 경향이 있답니다. 자, 그럼 이제 반을 갈라볼게요. 아직 반숙의 느낌이 살짝 남아있긴 했어요. 반숙 더 좋아하시는 분은 시간 조절 조금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완성이에요. 뭔가 고구마 향이 나는데 되게 맛있어요. 착한.